안녕하세요. 무소TV 김실장입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후니맘님 반갑습니다. 플러스웨이브님 어서오세요. 박연은타님, 네, 마그마님,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네, 쿠팡님 반갑습니다. 윤님, 네, 어서오세요. 김검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여정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네 목요일입니다. 네 12월 22일 날짜는 정말 하루하루 따박따박 잘 가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22년 12월이 어느덧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9일 31일까지 하면 이제 한 9일 남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 해 조금씩 마무리를 하면서 또 새로운 또 새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또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다트오일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해가 또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파에 굉장히 막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동장군이 굉장한 힘을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는 어쨌든 안 걸리는 게 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단단히 이렇게 챙겨 입으시고 어쨌든 잘 관리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얼어붙고 마음도 여유가 안 생기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시점에 우리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마음들을 더 이렇게 쪼는 그런 이제 또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동안 또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수 때문에 마음도 조려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이제 날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양지수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피 지수가 오늘 6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어제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고 오늘 이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피가 오늘 1.19% 이렇게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1.32% 이렇게 오늘 또 상승이 나오면서 양지수 모두 오늘 이렇게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양지수 양쪽 그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좀 빨간색을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좀 마음 졸이면서 보내셨을 걸로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앞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이제 연말을 앞두고 이런 이제 한 해가 가는 이 시점에서는 시장 상황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처집니다.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이제 좀 처지는 그런 상황들인데도 오늘은 또 지수가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거래가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어쨌든 주식시장에 또 이렇게 몸을 담고 있고 발을 담궜으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종목도 잘 체크를 하시고 어쨌든 집중을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요 시간대가 지나게 되면 남들이 하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익 창출이라는 그런 이제 아주 희망적인 부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 가더라도 여러분들 계속 꾸준하게 해 오신 걸 계속 해 나가시기를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애플카 관련주와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
종목들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뭐 테마주가 형성돼서 좀 강하게 이렇게 뽑아낸 테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 이제 이 연말이 오고 이제 또 이게 한 주가 또 지금 마무리되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되다 보니까 특별한 호재가 아닌 이상 크게 테마가 형성되면서 아주 강하게 순환매를 돌리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바이오주들 관련해서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가 돌고, 어제 이제 그 바이오주들 돌아가는 순서, 어떻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그 순서를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가면서 다음으로 의료 장비,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간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제 바이오주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제 또 중국은 이제 그 사재기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 감기약 또 대란으로 해서 풍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영향이 또 우리한테까지 영향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료 의약품들을 거의 중국에 80% 정도를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서 또 제약주들, 약품주들이 어제 또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제 중국 관련 코로나 관련주들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순환매가 어느 정도 돌아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는 구간으로 해서 오늘 좀 이제 언급이 안 되고 테마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런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조금 그 이재명 그 리스크가 오늘 이제 나왔죠. 그런 이제 그 영향으로 해서 오늘 이제 정치 테마주들 한동훈 수혜주, 그리고 김동연 수혜주, 그리고 이낙연 수혜주들이 오늘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성남 FC 그 제3자 뇌물 의혹 수사를 이제 하면서 그 검찰에서 그 이재명 그 이제 이게 그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건데, 이 내용이 이제 그 이제 그 정치 그 테마주로서는 이제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한동훈, 김동연, 이낙연 수혜주들이 이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오늘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이제 애플이 이제 그 LG그룹 이제 LG그룹이 이제 애플의 그 애플카를 이제 그 협력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그 이제 그 애플카의 개발과 생산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마련을 하면서 그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거의 이제 장이 끝나고 거의 이제 뭐 나중에 LG 측에서 전혀 이제 관계 없는 내용이다. 그런 이제 부분이 없다. 이런 또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애플카를 준비했던 내용이 좀 허황한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왜 끝까지 애플카를 준비를 했냐고 하면, 애플은 어떤 사업에 쓰든지 이렇게 사업에 앞서서 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시해가면서 좀 비밀리에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애플페이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시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거기 약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제 애플 측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현대카드와 이런 이제 협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만으로 지금 현대카드가 모든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카드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애플페이를 상용화하는데 현대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추측, 전망으로 해서 애플페이가 움직였던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애플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에 의해서 뭐 조금 쉬쉬하면서 비밀리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애플카는 현재 2025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출시 예정인데 내년이면 2023년이죠. 내년이면 이제 부품 그 공급망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25년에 이제 출시를 해야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부품 공급망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LG에서도 우려와는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현재 뭐 유력한 기업이 LG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LG 같은 경우가 그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이노텍 이런 이제 기업들 이제 LG 그룹이 이제 LG 전자를 주축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이노텍 이런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준비를 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제 애플이 좀 이렇게 주의를 하라는 그런 이제 신호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제 가운데도 오늘 이제 애플카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앞으로 그 이제 그 애플카들이 전장 이제 앞으로 이제 애플카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전장 산업 그런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LG로서는 애플카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을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전장 산업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카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오늘 관련주들 챙겨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플카 관련주로서 오늘 현우산업이 오늘 아주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던 현우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서서 조금 앞에 이제 좀 들었다 놨다를 했던 자리들이 있죠. 그래서 저점을 바닥을 찍고 돌려 세우면서 거래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고 윗꼬리 물고 내려오고 또 윗꼬리 물고 내려오면서 또 잠시 눌렀다가 거래 들어오니까 또 윗꼬리 물고 내려오고 또 윗꼬리 물고 내려오죠. 급등을 했지만 윗꼬리를 물고 내려오는 그런 이제 차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에 쭉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횡보를 했을 때 앞에 거래에 비해서 굉장히 거래가 줄었죠. 줄면서 이렇게 눌렀던 자리가 있고 대량 거래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은 윗꼬리 완전히 물면서 다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이제 자리도 있죠. 그러면서 이 현우산업이 이제 오늘 앞에서 보시면은 조금 눌렀던 자리에 거의 거래 없이 이따가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앞에 봤던 대량 거래보다 더 큰 거래가 나오면서 오늘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뽑았는데 앞에 여기 매물대에 걸려서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빠졌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매물대에 걸려 있는 이제 여기 제가 요 차트 올려놓은데 보시면은 이 매물대를 이제 띄워놨기 때문에 매물대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제 앞에 전고점 올라간 그만큼 까지는 아니지만 흘러내렸던 그 자리까지 갔다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매물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요 매물대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우산업이 오늘 애플과 관련주로서 아주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 그리고 또 그 이제 그 대성파인텍, 대성파인텍 종목도 오늘 아주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앞에서 보신 현우산업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거의 대량 거래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급등을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윗꼬리 물고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오늘 또 대량 거래 나오면서 급등을 했지만 악고점 자리 요 자리를 이렇게 못 치고 올라가고 매물대 걸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빠졌던 대성파인텍입니다. 그리고 에코캡, 에코캡도 이 종목은 이제 그
저점 바닥을 형성을 하고 바닥에서 이제 조금 돌려 세운 종목인데 이렇게 들었던 종목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했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좀 더 빠졌습니다. 좀 더 빠졌다가 오늘 거래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을 했었던 에코캡이고 최근에 뭐 이런 이제 뭐 종목들이 이런 이제 차트를 나타내는 그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LG전자가 오늘 좀 이렇게 거래에 들어오면서 오늘 또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애플카는 이제 LG 그룹에 관여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LG전자 오늘 5%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디텍, 네, 그리고 네, 3기, 네, 그리고 알루코, 이런 종목들이 오늘 애플카 관련주로서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알루카는 이제 애플카 관련주로서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로서도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루코는 이제 아침에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갭 상승 출발을 해서 앞에 이렇게 매물대 걸리면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눌렀던 자리에 거의 거래 없이 쭉 이렇게 이어져 왔던 옆으로 행보했던 종목인데 오늘 거래 들어오면서 쭉 뽑아 올렸지만 네, 갭 상승하면서 쭉 뽑아 올렸는데 오늘 이제 5%대 이렇게 또 마감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성파인텍, 현우산업이 좀 오늘 강세를 보였던 이제 애플카 관련주들이었고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어제 시간 외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비철금속이 인도네시아가 그 내년 6월부터 그 알루미늄 원재료인 그 광물 보고 사이트 수출을 금지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사이트 원광 가격이 이제 금지를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서 또 이렇게 이제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보고 사이트에 대한 그 수입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겠지만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제 우리도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선반영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 드렸던 알루코 그리고 남선알미늄, 네, 남선알미늄이 오늘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로서 이제 움직였는데 남선알미늄은 그 이낙연 관련주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움직였고 그리고 서원 이렇게 비철금속 관련주로서 서원 그리고 포스코엠텍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로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조금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만 좀 윗꼬리 물고 대부분 빠지면서 이렇게 비철금속 관련주들 좀 힘을 좀 뺐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비중이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서 올랐지만은 이렇게 또 이렇게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한 가지 테마를 저 준비를 했는데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관련주들을 이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미래 먹거리로 해서 새롭게 지금 떠오른 XR 예, 그 확장 현실 그 이죠. 그래서 가상 세계와 증강 세계를 합쳐놓은 그런 이제 확장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XR로 OLED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미래 먹거리 그 지원책으로 국가 전략 기술에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추가를 시킨 그런 이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여기 관련주들도 움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뉴스 내용에 이제 또 나온 부분들도 있어서 요 내용 한번 이제 얘기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내용이 이제 투명 OLED라고 해서 투명 OLED가 바꿀 미래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 투명한 미래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제 세종미술관에서 24일까지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제 개최를 미술관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개최를 했던 내용이 투명한 미래전이라는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현재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 점점 폭넓게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요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많은 곳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이제 준비되고 있다는 내용들 저도 이제 이거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아직까지 제 눈으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이 이 이제 투명한 OLED 기술이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가 이 기술을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얇은 아주 투명한 그런 이제 유기 OLED인데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데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카페 같은 경우 아주 큰 카페 같은 경우에 가면 그런 이제 쇼케이스 이게 우리가 케이크나 요런 이제 베이커리를 이렇게 진열해 놓는 진열장 처럼 생겨서 아주 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케이크처럼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케이크라든지 이제 베이커리들이 이렇게 이제 OLED에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케이크 하나를 내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투명 창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케이크에 이제 들어있는 이제 성분이라든지 영양소라든지 뭐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재료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력을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 이제 일상에 굉장히 많이 이제 분포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그런 이제 아주 큰 카페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투명한 미래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은 여기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트로맵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철도 우리가 이제 지하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호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 이제 막혀져 있는 이제 지하철 이제 막혀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기 위해서 줄 서 있을 때 거기에 이제 투명 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도 이제 앞으로 투명 이제 OLED가 이제 이렇게 전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차 창문에 또 이런 내용들도 이제 또 이렇게 전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명품 매장 이런 이제 그런 샵에 이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OLED가 이렇게 투명 OLED가 마련이 되면 내가 그 제품을 입어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더라도 그 제품에 이제 나타나 있는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가상으로 그 제품을 입고 들었을 때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도록 이제 이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게 되면 쇼핑 문화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OLED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더 발빠른 이런 이제 일상생활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카페 고객들의 경우 이제
이제 투명 그 OLED 쇼케이스에 진열된 음식을 보면서 재료, 영양 성분, 할인 정보 등 각종 제품 정보를 터치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요런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보도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차 커져가면서 이 XR이라는 이런 이제 가상현실 그리고 확장현실 이런 게 앞으로 굉장히 많은 우리 일상으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아바타를 보면서 더욱더 더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이제 XR 확장현실 이런 이제 아주 미래지향적인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 수 있는 이런 이제 산업이 이렇게 우리 국가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지원책으로 해서 국가 전략 기술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그런 이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미래 그 4차 산업, 미래지향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정책주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아마 신년이 되고 해가 바뀌게 되면 이제 정책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이 그동안 통과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예산안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한꺼번에 가지는 않겠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좀 이제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싶어서 제가 이제 OLED 관련주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SNU 네, SNU 종목, 오늘, 보시면 이제 최근에 좀 이제 급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거래 나오면서 거의 거래 없이 이제 바닥 전이나, 바닥 후에, 방향을 돌렸지만은 거래 없이 쭉 이어져 왔던 종목인데, 어느 정도, 매집이 준비가 됐던 종목이죠. 거래 없이 쭉 이렇게 매집이 잘 됐던 종목 거래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OLED 관련주로서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거의 25.5%대까지 이렇게 장중에 급등을 했고 이 종목 또한 급등을 했고 앞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몰려 있는 이 매물대에 걸리면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자리들도 보시면 이제 거래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던 자리도 앞에 여기 있는 매물대를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매물대에 걸려서 이렇게 또 윗꼬리 물고 빠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이제 급등한 여기 매물대는 이 자리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제 매물대에 걸리면서 이렇게 들었다가 매물대에 걸리면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투매로 인해서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때는 거래 들어오면서 올라가다가도 악고점이나 앞에 매물대에 걸려서 이렇게 버벅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상승을 했으나 매물대에 걸려서 버벅거리게 되고 오늘도 대량 거래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3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었던 거래보다 더 많은 거래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만 여기 매물대에 걸려서 윗꼬리 물고 이렇게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APS 홀딩스 네. 이 종목이 이제 오늘 급등을 하면서 네. 오늘 이렇게 10%대 이상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모습에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덕산 네오룩스, 네, 그리고 동진 세미캠, 네, 그리고 뭐 LG전자, 네, 그리고 한솔케미컬,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이제 종목들이 그 OLED 관련주로서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 그 미래 먹거리로 이제 떠오른 그런 이제 OLED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재명 그 성남 FC 제작 제3자 그 뇌물 의혹 수사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될 거고 아마 이제 이 그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 당분간 이제 계속해서 이 리스크 내용들은 나올 거죠. 나올 거고 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마 이 한동훈, 김동연, 이낙연 그 테마주로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정치 테마주의 특성상 반대쪽의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되죠. 그래서 이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호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한동훈 수혜주 그리고 김동연 수혜주, 이낙연 수혜주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는 뭐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가 좀 시일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또 이제 보여지는데 그동안 이제 또 이렇게 맞춰서 그때 맞춰서 이렇게 움직일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이제 예산안이 이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협의가 됐던 이제 내용 중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굉장히 좀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목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2년 유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 이제 금투세는 주식, 뭐 채권, 펀드 같은 이런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이제 얻은 수익이 5천만 원이 넘게 되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얼토당토 않다라고 진짜 너무 허황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이 넘게 되면 수익 20%를 낸다라는 거는 뭐 그냥 그저 가지고 가겠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저 뭐 주식시장에서 이 수익을 낸다라는 게 그냥 뭐 단기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금방금방 챙겨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드시죠? 너무너무 답답고 너무 힘들게 고생해서 이렇게 이뤄낸 그런 이제 수익들인데 이런 또 뭐 제도를 만들어서 어쨌든 빼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또 시한이 이제 그 2년 정도 유예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또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법인세도 1% 낮추고 그리고 또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뭐 10억을 뭐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주주 같은 경우 10억 정도를 가지고 대주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도 뭐 그대로 뭐 또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이 그 예산안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끌고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합의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또 금투세도 2년 유예가 됐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1% 낮추고 대주주 양도세는 이제 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도 통과를 되고 또 이제 이재명 리스크도 또 이렇게 또 이제 호재로 또 이렇게 나오면서 정치 테마주들 움직였는데 한동훈 테마주들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금비가 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낙폭에 따른 이제 반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서 보시면은 거의 4거래일 연속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한동훈 수혜주로 해서 보시면 이제 급등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빠집니다. 주가가 빠졌는데 이 이제 금비 같은 경우가 이제 품절주입니다. 특히 이제 이 금비는 이제 화장품 용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품절주이기 때문에 급등을 할 때도 이렇게 빠르게 급등을 하고 빠질 때도 빠르게 이렇게 빠지는 그런 이제 품절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리콤이 급등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금비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반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대장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제 품질주의다 보니까 대장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뭐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리콤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오리콤이 조금 이제 강하게 강세를 뽑아주면 뒤에 이제 오는 후발주자들이 좀 힘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금비가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뽑았던 종목이고, 그리고 유니드 BT 플러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이제 11월 28일 날 상장을 했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빠졌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던 자리가 한동훈 수혜주로 인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도 이렇게 뽑아냈던 종목이고 이렇게 뽑았지만 한동훈 수혜주가 이제 앞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 이렇게 오파스넷도 이렇게 좀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빠지고 좀 누르고 쉬어가고 이러면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다가 어제 잠시 소폭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가 오늘 대량 거래 나오면서 오늘 한동훈 수혜주로 해서 23%대까지 급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 거래 나왔고 그때 거래보다 오늘 거래가 좀 더 많이 나왔던 유니드 BT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이제 개인들이 이게 투매로 인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은 잘 매집됐고 크게 거래 없이 쭉 이렇게 거래가 긴 음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보시면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은 매집이 돼 있고 개인들의 투매가 이렇게 투매로 인해서 이렇게 낙폭을 키웠던 종목인데 오늘 거래 대량 거래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또 급등을 했던 유니드 BT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유니드 BT 플러스는 이제 여기 대표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성실을 갖고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관련주로서 이렇게 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부방 종목도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오파스넷, 그리고 노을 종목도 오늘 보시면 이제 어제 노을이 좀 움직였습니다. 어제 오리콤 다음으로 또 이렇게 노을이 움직였고 오늘 마찬가지로 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또 그 디지캡, 뭐 KCC 건설, 뭐 태양금속 이런 이제 종목들이 한동훈 수혜주로서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더 그 외에 뭐 후발주자들 이제 좀 알려지지 않은 후발주자들도 있지만 오늘 움직인 종목들은 대부분 조금 언급됐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한동훈 수혜주들이 조금 이제 빠진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앞서서 이제 그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 그 다음으로 움직였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 조금 눌러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폭에 의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김동연 관련주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SG 글로벌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8%대까지 급등을 보였던 종목인데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김동연 관련주로서 앞에서 이렇게 10월 달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 윗꼬리 물고 내려오고 또 좀 눌렀고 또 거래 들어오면서 움직였고 거의 보시면은 거래 들어와서 움직였던 이제 양봉들이 윗꼬리를 다 물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다 물고 있고, 오늘도 역시 이제 그 거래는 앞에서 나왔던 거래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에 요런 이제 정 앞에서 이제 급등했던 자리에 걸리니까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매물대, 여기 매물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옆으로 행보했던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 소화를 하고 여기서 이제 들었다 놨다를 하면서 계속 버벅거리면서 행보를 했던 종목이죠. 행보를 했고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던 또 SG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PM 풍년, 네, 대표적인 이제 김동연 관련주죠. PM 풍년, 네, 오늘 또 6%대 마감을 해서 10%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 6%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리아나 종목, 네, 코리아나도 김동연 관련주로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 관련주로서 뭐 남아토건, 네, 그리고 남선 알미늄, 남아산업, 주연테크, 네, 그리고 부곡철강, 뭐 서원, TK 케미컬, 네, 이런 종목이 이제 그 이낙연 수혜주로서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관련주들,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그때 그때에 이제 호재가 나오면은 이제 움직이고 조금 누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움직이시면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고 어느 정도 과열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이제 가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단기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 시장을 요즘 이제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을 떠나고 이제 은행 예탁금으로 해서 이제 옮겨간다라는 이런 이제 뉴스 보도 내용들도 많고 또 현 시점이 좀 그렇게 이제 또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연말이다 보니까 좀 더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이제 금투세도 이제 2년 유예가 됐습니다. 2년이 유예가 됐고,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주식시장에 떠났던 이런 이제 은행 예탁금으로 이제 들어갔던 이런 이제 돈들이 이제 언제쯤 이제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수급이 어디로 이렇게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주식 시장은 뭐 쉽게 빠져나가고 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양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쉽게 들어오기도 좋고 쉽게 빠져나가기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급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쉽게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수급이 어디로 이렇게 가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저 요즘 같은 이제 이럴 때 어느 정도 이제 수급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이제 침체되고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분위기에 좀 깔아앉고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빠져나간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바닥에 있는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또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마무리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준비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마중물 준비할 수 있는 이럴 때가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미리 준비도 하시고 하시면은 이 마중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시기를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 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이런 또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또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서 대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은 이제 늘상 이제 개인 스케줄이 있어서 늘상 이제 한 달에 한 번 휴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이때쯤 해서 또 휴방을 했었는데 내일 제가 그 스케줄로 인해서 내일은 휴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모시고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무소TV 김 실장이었습니다.